안녕하세요. 공부해진 UCC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 생명과학 1을 맡은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생명과학 중에서도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단원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염색체와 유전물질,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 멘델의 유전 법칙, 사람의 유전, 유전자 이상과 염색체 이상 중에서 앞에 두 단어를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염색체와 유전물질입니다. DNA는 RNA와 함께 핵산의 일종인데요. 생명체의 유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중나선 구조의 분자입니다. 염색사는 간기의 세포액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요. 긴 DNA 가닥에 히스톤 단백질이 총 8개, 이들을 DNA 가닥이 감고 있는 구조인 뉴클레오솜을 기본 단위로 합니다. 염색사는 실 모양의 구조이고요. 염색사에는 이런 뉴클레오솜이 수백만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염색체인데요. 염색체는 이런 염색사가 세포가 분열할 때 응축되어서 나타나는 막대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가운데 잘록한 부분이 동원체인데 여기에 세포 분열할 때 방추사가 붙습니다. 유전자는 이 중에서도 특정 부분에서 생물의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눈 색깔이나 ABO 혈액형 등에 대한 것들이죠. 유전자가 아닌 DNA 부분들이 하는 역할은 아직까지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색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의 이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은 동원체라는 부분인데요. 동원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 방추사가 붙어서 이렇게 한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은 동원체를 중심으로 한 가닥이 더 복제되어서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닥을 합쳐서 염색체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체세포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는데요. 이들을 상동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상동염색체는 감수 분열할 때 접합하면서 한 개는 부계, 다른 한 개는 모계에서 옵니다. 이들 상동염색체에는 같은 위치에 같은 종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이 유전자들을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상동염색체의 같은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이들은 같은 종류의 형질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유전자는 서로 눈에 대한 형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형질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 염색체가 모계에서 한 염색체가 부계에서 오기 때문에 파란색 눈 형질을 가지고 있을 수도 갈색 눈 형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핵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핵상은 염색체 조합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상동 염색체 쌍이 존재하면 EN,
염색체 쌍이 없이 존재하면 N이라고 합니다. 핵형은 생물의 염색체상의 특성을 의미하는데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를 의미합니다. 종마다 특이한 핵혈을 가지고 있는데요. 염색체의 수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종일 때는 항상 같을까요? 먼저 같은 종에서 성별이 같을 때는 염색체 수와 모양과 크기가 모두 일치합니다. 하지만 성별이 다를 때는 성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지만 수는 역시 일치합니다. 다른 종일 때도 간혹 염색체 수가 같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양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핵형이 서로 다릅니다. 다음은 사람의 핵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핵형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총 46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고 남자는 44개의 상염색체와 XY, 여자는 44개의 상염색체와 XX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염색체는 인간에게 총 22쌍이면서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염색체는 한 쌍밖에 없고 남자는 XY, 여자는 XX입니다. 다음으로는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주기는 G1, S, G2기의 간기, M기의 분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기는 미토콘드리아나 리보솜 등이 양이 증가하고 세포 소기관들도 늘어납니다. DNA 양도 이때 2배가 되는데요. 단백질 등의 여러가지 물질들도 합성됩니다. 분열기는 M기만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짧은 편입니다. 또한 염색체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간기 때는 염색사 상태로 존재합니다. 분열계에는 핵분열 말기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딸세포 2개가 만들어집니다. 먼저 G1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1기에서의 세포는 염색사 형태의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때의 세포 생장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S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에는 DNA 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핵의 유전물질이 2배를 증가하면서 세포가 생장하게 됩니다. G2기로 가게 되면 이 커진 세포에서 분열 준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M기에 들어서면 본격적인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면서 방추사가 형성되고 이 방추사에 의해서 세포 적도면에 배치된 염색체들이 염색 분체로 떨어져 나가고 딸세포 2개가 생기게 됩니다. 세포 주기는 각 세포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신경세포나 근육세포 같이 분열을 완전히 멈춘 세포들은 G1기에서 정지 상태로 있습니다. 반면에 피부세포와 같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세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분열을 합니다. 수정란과 같은 경우에는
G1기나 G2기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세포 주기가 S기와 M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세포 생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크기가 분열할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세포 주기 조절에 이상이 생겨서 G1기에서 정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암세포가 됩니다.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실험실 환경에서 키워보면 그 차이를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상세포는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물질이 있을 때만 분열하는 데 비해 암세포는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물질이 있든 없든 계속해서 자랍니다. 정상세포가 자라다가 다른 세포와 만나면 분열을 멈추는 데 비해서 암세포는 다른 세포와 만나도 계속해서 분열을 합니다. 때문에 정상세포는 한 층으로 분열하지만 암세포는 여러 층을 이룹니다. 정상세포는 분화가 되지만 암세포는 분화가 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체세포 분열의 세포 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핵분열에는 이렇게 핵막도 있고 인도 있는 강기에서 전기로 가게 되면 핵막이 사라지고 인도 사라지고 염색사가 이렇게 응축된 염색체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중심체에서는 방추사가 뻗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기로 가게 되면 염색체들이 점점 더 세포 중앙의 적도면에 배열하게 됩니다. 이때 염색체를 관찰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후기가 되면 동원체에 붙은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분리된 각각의 염색 분체가 세포 양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말기에 이르러서는 염색체들이 염색사가 되고 핵막과 인이 나타나서 두 개의 딸액이 만들어집니다. 방추사가 사라지고 세포질 분열이 시작됩니다. 이때 각각의 딸세포에 상동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핵상은 EN이 됩니다. 다음은 잠깐 언급했던 세포질 분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할 건데요. 동물과 식물의 세포질 분열은 조금씩 다릅니다. 동물과 같은 경우에는 세포 바깥에서부터 세포막이 함입되어서 두 개로 갈리는 반면에 식물의 경우에는 세포 내부에서 세포판이 형성되어서 세포가 분열됩니다. 체세포 분열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먼저 발생, 즉 수정란에서 어린 개체로 되는 경우에, 또 생장, 어린 개체에서 몸의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수가 증가하는 경우, 재생, 손상된 부위가 생겼을 경우에 이 부위가 다시 생겨나는 경우, 생식, 이 경우에는 단세포 생물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단세포 생물이 체세포 분열을 할 경우 생식으로 간주합니다. 다음으로는 감수 분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분열은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하는데요. 감수 분열은 먼저 제1분열로 시작합니다. 감수 1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먼저 전기에서는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염색사가 응축돼서 염색체가 나타나는데요. 이 경우에 상동 염색체가 서로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를 만듭니다.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중심체가 옆으로 이동하고 방추사가 형성되어 적도면에 배치됩니다. 후기에는 상동 염색체가 서로 분리되어서 방추사를 따라 세포의 양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동 염색체 배열이 달라지면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말기에 들어서서는 핵막과 인이 나타나고 방추사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감수 2분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감수 2분열 전기에서 감수 2분열 중기로 가면서 적도면에 배치하게 되고 다음으로 후기에 들어가면서 후기에는 각각의 염색 분체가 세포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그리지 않았었지만 감수 1분열에 의해서 세포질이 분열된 상태고요. 이제 감수 2분열에 인해서 말기에는 이렇게 각각의 핵막이 생기고 인도 생기고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 감수 2분열에서는 모세포와 딸세포 둘 다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N에서 N으로 핵상이 갑니다. 모세포와 딸세포의 핵상이 다른 1분열을 이형 분열이라고 부르고 모세포와 딸세포의 핵상이 동일한 감수 2분열을 동형 분열이라고 부릅니다. 감수 분열은 왜 체세포 분열보다 좀 더 복잡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을까요? 감수 분열로 생겨난 정자와 남자는 원래 세포보다 절반의 염색체 개수를 띠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수정되어서 수정란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부모와 동일한 염색체 수를 가지게 되어서 종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감수 분열을 함으로써 유전적인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분열의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입니다. 어떻게 감수 분열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상동 염색체 쌍이 배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그리고 다음 상동 염색체 쌍이 배열될 수 있는 경우 2가지, 이런 식으로 염색체 쌍의 수만큼 즉 사람의 경우 2의 23승만큼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교차도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전적 다양성은 2의 23승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각각의 세포 분열에서 DNA 양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의 간기, G1S, G2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감수분열에서의 간기와 1분열기, 2분열기, 1분열, 2분열 각각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있을 거고요. 간기도 G1, S, G2기 있을 겁니다. 자, 그럼 DNA의 양을, 상대적 양을 1, 2, 4로 생각하고 원래의 DNA 양을 2로 생각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1기에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S기에는 2배로 증가를 해서 G2기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전기, 중기, 후기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분리가 되므로 말기에서는 2분의 1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감수의 2분열은 S기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기에서 절반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생식 시에 두 생식세포가 합쳐지기 때문에 수정란의 DNA 양은 부모와 동일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